안녕하십니까. 둥산동 Q&A 공부방 동았습니다. 가시리 작가, 이제 미상이라고 하죠. 내용은 가시리 있고 나난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나. 그죠? 잡사 두어리만한 선하면 아니올사라. 서운하면 아니올까봐 보내온 날이 가시는 듯 돌아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시리 작가가 한번 추측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1번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기준을 가시는데 그 남자가 여자가 갈 때 이게 고려 시대거든요.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게 남자는 가시는 거고 여자는 잡는 거니까 어떤 애인형 여자라고 해야 되겠죠. 여자가 잡는 거니까 내용상으로. 그죠? 그런데 이 내용상 말고 이거를 글의 수준으로 봤을 때 자, 가십니까? 날 버리고 가십니까? 그런데 잡으면 서운할 것 같으니까 보내니까 가시는 듯 하다가 오시래요. 이라는 글의 수준을 보면 이거 배운 사람이거든요. 배운 사람이 고려시대에 이 여자가 배웠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배운 사람인 고려시대 때 글의 수준 이게 고려 때거든. 고려 때 글의 수준으로 보면 문학적 표현이 뛰어난 배운 사람인 남자가 썼다. 그것도 선비가 썼다. 이렇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송미인국과 삼인국 보면 그죠? 미인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남자가 쓴 거잖아요. 자기가 여자처럼 했지만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여자가 쓴 게 아니라 남자가 썼다. 그것도 학식이 뛰어난 선비가 썼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썼다. 왜? 여자가 쓰면 유행을 했을까?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 무시당하고. 그죠? 네. 어떤 유명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로 전해지는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 전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자가 그렇다 아니다. 남자가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3번은 근데 작자 미상인데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근데 작자 미상은 이유 참 이것도 더하네요. 남자가 썼는데 꼭 여자가 같이 썼죠. 유형을 했어도 이름 안 밝히고 싶죠. 그죠? 또 조선시대와 다르게 고려시대는 남녀가 거의 많이 평등하고 여자도 충분히 이걸 했다. 여자도 공부를 많이 했다. 고려시대. 그죠? 고려시대니까. 조선처럼 남녀 차별이나 이런 게 덜 했으니까. 그렇다면 여자가 아니고 남자 선비도 아니고 여자가 쓴 게 맞다. 여자가 쓴 게 맞는데 아마 이 여자가 그러니까 높은 신분이라면 전해졌겠지만 높은 신분이 아니면 높은 신분이었다가 몰락한 예를 들어서 기생처럼 이런 식으로 몰락한 여자가 썼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여요. 그죠? 그러면 가시리용으로 가면 이렇게 신분이 있어서 교육을 받았던 여자인데 몰락한 다음에 이걸 써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자가 썼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여자가 썼냐? 글의 수준을 보니까 배운 사람이고 여자는 무시될 텐데 남자가 썼냐? 아니면 어쨌든 그러면 학식 있는 여자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썼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4번 이게 남자가 여자가 썼는 게 중요한 아니라 이게 전통적으로 한해정서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글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의 노래처럼 노래다. 다만 이 고려가요를 정리할 때 이 정리하는 사람이 조금 변형시키면서 정착시켰다. 그러니까 이 고려가요 책 쓰는 사람이 정리했을 가능성도 크다.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전통의 노래니까 구전성이고 각 동네마다 다양한 버전으로 전달을 했던 것인데 그것들을
고려가요로 가시리로 가시리 거실이 있고 버리고 가시리 없고 이 고려가요를 이 노래처럼 음악처럼 연주했죠 조선시대 때. 네. 이렇게 연주하다 보니까 애절한 거 이별 노래 같은 게 필요하니까 전통 노래로 있던 것을 이 고려가요를 정리해 나가면서 후대에 창작하면서 좀 이상한 문구는 지우고 살짝 고쳐서 뭐라고 조선의 선비가 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현실적으로 이해됐나요? 네. 자, 다섯 번째는 자 이렇게 가시리가 작자가 미상인데 이렇게 자 남자다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학식이 있었던 몰락한 고려시대 여자다 이건 고려 여자죠 당연히 일반적인 고려 여자다 학식 있는 고려의 남자 선비다 고려에 학식 있는 여자가 몰락해 갖고 썼다 아니다 이걸 정리하는 창작자 고려가요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정리를 해버렸다 이렇게 5번은 창작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창작자의 원작품이 소실되고 그죠? 흘러가면서 이렇게 정리됐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누가 유행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유행한 것 자체가 중요하지 이 창작자는 별 그 부각을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정리하는 과정에서 되어 있으니까 이 창작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창작자를 추리해 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슬픈 걸 하는데 이게 이별을 하는 연극이나 뭐 무대 상연에 참 적당하거든요. 그죠? 슬프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끄떡끄떡하는. 그러니까 이 공연 집단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요. 공연하는 집단에서. 뭐 광대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공연하는 집단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6번은 자 가시리의 작가 누굴까요? 이거 말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또? 저는 없습니다 지금. 자 작가 미상인데 우리 한번 추측해 봅시다. 누가 썼을까요? 사람이란 게 그죠?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렇게 이별에 대한 노래가 어디엔가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유사한 작품이. 이런 작품, 이별에 대한 작품을 보고, 그죠? 유사한 작품은, 글자라는 건 그러니까, 작품을 보고, 누군가가 유사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 작품이 또렷하게 있다가 사라졌다면, 이걸 뭘 보고 했는지 원판이 없어진 거냐, 창작자처럼. 창작자가 없이 이별 작품을 유사하게 써놓은 것인데 이게 퍼져서 그러면 창작자는 내가 순수 창작이 아니니까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그 가시리와 관련된 이러한 유사한 작품들을 다 뭐 중국 거부터 일본 거부터 전부 다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뭐요? 가시리가 그 학생들이 연습한 거 네. 연습으로 노래를 썼는데 그게 딱 퍼진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연습으로 시를 썼는데 그게 어느 날 퍼져가지고 그런 거일 수도 이 당시엔 고려시대라 학생이 별로 없는데.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았네요. 왜? 선비를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잖아. 아 그러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지금처럼 학생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또 어쨌든 이제 전통가요도 했죠. 네. 이렇게 7가지. 또 하나는 이 가시리 이렇게 이 고려 가요라고 정리를 하면서 했던 이 조선시대 사람도 됐고 여자도 됐고 남자도 됐고 여자도 됐고 공연 집단도 됐고 이 작품이 있고 유사한 가능성도 있고. 자 그러면 일단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좁혀봅시다. 내용상 고려 여자라는 건 확실해 보이죠? 내용상으로는 그렇죠. 그죠. 여러분 고려 여자들이 썼다. 근데 그 고려 여자가 전통적인
속성, 남자 여가나 전통적인 속성이다라는 가능성이 제일 첫 번째죠. 네. 전통적 속성인데 이 조선의 창작자가 조선의 이 고려가요를 정리하는 사람이 좀 정리했다라고 하니까 이걸로 봐도 되고 이걸로 봐도 되죠. 네네. 세 번째는 이 몰락한 여자라기보다는 남자인 선비가 썼다고, 그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죠. 네네. 3번. 그죠? 이건 1번이니까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이 공연 집단도 또 아니고 유사도 좀 아닐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니까 제일 가능성이 큰 1번 가능성은 뭐라고요? 전통의 노래인데 조선의 고려가요를 정리하는 사람이 정착시켰다. 그러니까 조선의 학자다. 됐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이렇게 전통 노래인데 조선의 학자가 썼지 않고 원래 뭔가를 보고 썼다면 그 가실이 출전이 고려 시대에 뭔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닐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고려의 선비다. 고려의 선비가 어떤 상황에서 삼위인국과 송미인국처럼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게 전달됐다. 그러니까 이 느낌을 조선의 학자가 기록했지. 그러니까 고려의 선비다 이렇게 보는 거. 3번이 전통 노래가 고려의 선비다 말고 3번은 뭘까요? 그죠? 한 여자다. 학식이 있는 고려 시대의 여자다. 네. 그래서 퍼졌다. 몰락했었던. 그지? 글을 공부하는, 문학을 공부한 여자다. 이렇게 세 가지로 추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문학을 공부한 여자, 학식 있는 여자. 퍼센트로 하면 추리를 해보면 몇 대 몇으로 봐요? 100%에서? 저는 일단은 고려 선비 가능성을 한 60으로 밀고 싶고요. 잠깐만요. 네.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고려 선비를 가시는 60%. 네. 그 다음에 여자가 20%. 여기 20%. 전통 조선 학자가 10%? 이렇게 20%. 20%? 네. 오케이. 저는 전통인데 조선학자가 했을 가능성을 40%. 고려의 선비다라는 생각이 30%, 40%, 35%. 근데 학식이는 여자가 해주고 전체적으로 퍼졌다라는 게 몇 프로죠? 25%. 25%. 이런 식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추측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고 그 가능성에 대한 비율을 하면 이렇게 우선순위로 하면 그러면 이거를 조사하려면 뭘 공부해야 될까요? 이 가시리가 써있는 흔적들, 문헌적 탐색을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글자 문헌 연구를 다 해야 되고 네. 요거를 하게 되면 뭐라고요? 가시리의 지방적 특성. 이거는 뭐라고요? 시대적 특성. 시대의 흐름. 이거는 통시적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요거는 지방에서 어느 지방부터 먼저 퍼졌냐. 거시. 그래서 이거는 공시적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요? 어떤 여자, 학식 있는 여자가 퍼뜨렸다라는 생각은 이거는 이제 상상일 뿐인데 이거는 이제 시의 화자가, 그죠? 네. 시의 화자가 여자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이별 노래에 대한 문화적 비교에서 이 문맥상의 남성과 여성의 이별에 대한 심리적 연구 이런 것들 하는 퓨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이걸 세 개를 통합하고 비교해서 우선순위나 아니면 힌트가 나오는 걸 찾아야 가스리의 작가가 누군지, 미상이 아니라 누군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연구가. 그렇죠. 네, 전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